네, 전기설비 기술 기준입니다. 81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높이와 철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반갑죠. 지금 문제에서 저고압이라고 나와 있지만 특고압도 마찬가지고요. 특고압도 160km 이하에서는 저고압과 똑같습니다. 얼마? 도로 횡단 6m, 철도 궤도 횡단 6.5m. 따라서 81번에는 3번입니다. 82번. 사용 전압이 22.9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횡단. 81번에서 말씀드렸죠. 160kV 이하에서 철도 횡단 6.5m. 그래서 82번은 4번이고요. 83번. 저압 가공 전선 상호간을 접근 또는 교차에 시설하는 경우 전선 상호간 이격거리 및 하나의 저압 가공 전선과 다른 저압 가공 전선로 지지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83번은 우리가 저압은 0.6에 0.3m, 고압은 0.8에 0.4m인데요. 우리가 전선 상호간 거리, 저압에서 일반적인 경우 0.6m, 그 다음에 혹시 케이블 등을 사용했다 그러면 0.3m고 고압은 0.8에 0.4입니다. 그 전선 상호간이고요. 그 다음에 저압 가공전선의 지지물은 저압에서 0.3m가 됩니다. 따라서 센티미터로 물었으니까 0.6과 0.3, 60과 30. 답은 3번이 됩니다. 84번. 발판 볼트. 이건 다른 문제로 나오기가 다시 어렵고요. 발판 볼트 1.8m. 발판 볼트. 우리가 전봇대, 전주 보시면은 사람이 밟고 올라가는 거 있죠. 볼트. 그거 최소 1.8m. 예. 답은 3번이고요. 85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 지방이요. 우리가 빙설이 많은 지역. 고는 갑종, 저는 을종입니다. 빙설이 많지 않은 지역, 은 고는 갑종, 저는 을종입니다. 병종이죠, 병종이고. 근데 병종하면은 또 유명한 게 뭐다? 인가 밀집 지역. 이 병종을 사용한다. 그래서 고는 빙설이 많든 적든 고는 갑종이요. 기본이 되는 것이고, 빙설이 많은 지역의 저온은 을종, 빙설이 적은 지역의 저온은 병종이 된다. 그래서 85번 같은 경우는 빙설이 많은 지방 이외 지방에서 저온이니까 병종풍압 하중이 됩니다. 계속해서 86번 볼게요. 주택용 B형 배선 차단기의 순식 트립의 범위는, 산업용은 그게 하나밖에 없는데 주택용은 B, C, D가 있습니다. B, C, D. 그래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B형, C형, D형의 범위가 있는데, B형은 3배에서 5배, 전격 전류의 3배에서 5배가 된다. C형은 5에서 10, D형은 10에서 20 외워주시고요. 87번. 무선 안테나 안전율 1.5, 무선 안테나 1.5도 나오고요. 네, 88번입니다. 어떤 구간의 열차 설계 속도가 V가 250보다 크고 300km/h보다 적을 때 300km급에서 해당 구간에서 전차선의 기울기는입니다. 우리가 기울기가 있는데 이렇게
전차선의 기울기, 이 각도를 얘기하겠죠. 이 각도가 속도가 빠를수록 각도가 있으면 안 되겠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그 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0에서 350은 350km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350km급. 그 다음에 그래서 300km, 250, 200에 150, 150에 100이 아니고 120이요. 120이고 70입니다. 우리가 열차 속도가 종류가 너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350km과 300km는 KTX급. 이때는 기울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0. 이때부터는 251도, 2도, 3도, 4도, 70km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죠. 그래서 이때는 10도까지가 허용이 됩니다. 그럼 88번에서 250에서 300km급이죠. 300km급에서는 어떻게? 전차선의 기울기는 0이다. 근데 이게 지금 기울기 천분율이 돼 있죠. 천분율. 1000분의 1입니다. 몇 도가 아니고, 여기 몇 도가 아니고 10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8번에는 1번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89번입니다. 그림은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완장치이다. 옳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 그림 문제가 예전에는 뭐 자주 나오는 것이 뭐 DR, 배류설륜, CF, 결합 필터, CC, 결합 캐패시터 이런 것들이 자주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DR이 무엇인가, 뭐 배류설륜 이렇게 약간 좀 쉬웠는데 지금은 옳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림상에서 L2는 동작 전압이 1.3kV 초과하고 1.6kV 이하로 조정된 방전갭이고요. F는 10A 이하의 포장 퓨즈, L1은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필회기. 그 다음에 DR은 배류설륜인데 여기서 배류설륜이 전류 용량 5A 이상이 아니고 2A 이상의 배류설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신다면 좀 더 자주 나오는 거 FD 동축 케이블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S 접지형 개폐기, CF 결합 필터, CC 결합 캐피시터 이런 것들은 명칭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0번 전기 온상용 발열선 온도. 온상용 발열선은 80도. 온상용 발열선 80도. 전기 온상, 우리가 식물 재배 등에서 그 식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한 온상 발열선 80도. 91번 식물 재배용 전기 온상에 사용하는 전열장치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 몇 미터냐?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우리가 애자 지지점 간의 거리 2m, 합성 수지가 1.5m, 금속관 2m 뭐 이런 것처럼 전기 온상 발열선 지지점 간의 거리 얼마? 1m. 온상 발열선 1m. 온상 발열선 1m.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번 관등회로인데요. 관등회로가 뭐냐? 방전관, 그 다음에 방전등 해서 관등회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관등회로가 나오잖아요. 객관식에서 방전관의 관, 방전등의 등 해서 방전관과 방전등이 나오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4번. 93번입니다.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 특고압전로에 결합되는 고압전로. 그러니까 변압기가 있습니다. 1차 측이 특고압, 2차 측이 고압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로에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필회기를 어느 곳에 시설할 때 방전장치를 생략할 수가 있는가? 원래는죠. 3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 가까운 한극에, 변압기 단자 가까운 한극에 시설해야 됩니다. 원래는 변압기 단자 가까운 한극에 시설해야 되는데, 그런데
피레기를 고압전력 모선의 각 상에 시설하면은 이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생략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피레기를 방전하는 피레기를 고압전력 모선의 각 상에 시설하면 방전 장치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압전력 모선의 각 상이 됩니다. 94번입니다. 전차선과 건조물 간 이격거리인데 다음에 표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값선인데요. 여기 보시면 동적이란 게 뭐냐면 동적이란 게 열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요. 열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 전차선과 건조물 간의 이격거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적은 뭐예요? 정적은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이격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동적이 뭐예요? 동적이 지금 25,000V일 때 비오염은 우리가 애자도 있죠. 애자도 보면 물청소합니다. 물청소하는데 거기에 오염이 되면은 그 절연 효과가 떨어지죠. 애자의 기능을 하기 위한 절연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로 애자에 붙은 것들 막 씻어냅니다. 오염되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오염되면은 우리가 170mm, 17cm 이 정도 끄는데 오염이 됐다 그러면 더 위험하기 때문에 5cm를 5cm를 더 해요. 그래서 220mm, 22cm, 222cm. 그래서 17cm와 22cm, 170mm와 220mm가 됩니다. 25,000V일 때 동적은 비오염 170, 오염 220. 정적일 때는 더 거리가 더 멀어야 됩니다. 270에 320, 여기에도 170에 270, 10cm가 더 많죠. 그 다음에 220에 320, 또 10cm가 많습니다. 그래서 25,000V에서 17과 22, 27과 32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번에는 2번이고요. 95번 봅니다. 95번은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갑종 풍압화 중은 갑종이 기본이죠. 단도체 전선의 경우 구성지와 수직 투입 면적 1제곱미터에 대해서 몇 파스칼의 풍압을 계산하는가? 이건 우리가 보통 목주, 그다음에 철주, 원형, 588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은 지지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지물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전선과 관련된 건데 전선에서 다도체, 기타, 다도체, 복도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도체라면 666인데 기타는 뭐예요? 다도체 말고 기타, 단도체도 기타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단도체 전선의 경우는 745 전선, 다도체 구성하는 전선 666, 기타 문제에서는 단도체라 있기 때문에 기타에 포함되고요. 745가 됩니다. 96번 교통신호등 제어장치 2차측 배선의 최대 사용전압이 몇 볼트 이하여야 합니까? 제가 이거 뭐라 그랬나?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삼거리에 있습니다. 삼거리에 있어서 300V. 교통신호등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것이 이건데요. 전압인데 교통신호등이 삼거리에 있다. 삼거리는 교통신호등에서 300V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97번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측 전류의 사용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이것도 잘 나오는데 전기 욕기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에 1차와 2차를 절연해주는 절연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게 절연 변압기예요. 절연 변압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절연 변압기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그래서 얘는 전원 변압기입니다.
절연 변압기는 1차와 2차를 접지를 구분해주는 1차, 2차를 정기적으로 구분해주는 1대1의 변압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사용되는 이것이 전원 변압기인데 여기에 전원, 2차 전압이 얼마? 10V. 전원 변압기의 사용 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는가? 10V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답은 10V고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극간의 거리 있죠. (1m) 이거 1m 전극간 거리 1m도 자주 나오게 된다. 97번에는 2번 98번 볼게요.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우리가 한전계통이 있고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분산형 전원이 있는데 한전계통이 아니고 분산형 전원, 예를 들어서 풍력에 의해서만 가압된다. 풍력에 의해서만 단독으로 가압된다. 그래서 단독 운전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 단독 운전 상태. 99번입니다. 99번.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이상현상에 대비해서 대지와 계통을 연결한 것으로. 대지와 계통을 연결한 것으로. 뭐다? 계통접지. 대지와 계통. 우리가 어떤 것을 대지와 연결하는 것을 접지라 그러죠. 그런데 대지와 계통을 연결했기 때문에 계통접지라고 합니다. 100번. 전기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촉한 상태에서 견인형을 끄고 보조전력 가동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 전차선로의 유효 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총 역률은 얼마보다 작아서 안 되는가? 역률의 최소 얼마냐면 최소 0.8인데요. 지금 전기철도 차량이 전차선로와 접촉한 상태에서는 0.8보다 작아서는 안 됐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하고요. 순간 전력에 따른 역률이 있는데 순간 전력이 6kW보다 크다. 6kW보다 크면은 0.95. 순간 전력이 2kW에서 6kW까지다. 그러면은 0.93입니다. 얘들도 혹시라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순간 전력에 따른 역률은 6kW와 2kW 기준으로 6kW보다 크면 0.95, 0kW보다 적으면 0.93이 됩니다. 그래서 100번에는 0.8 해서 전기철도에서 KC 규정이 적용되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